압도적인 파괴력, 대성공을 거둔 손흥민 원톱 효과, 토트넘이 더욱 무서워지는 이유, 최고의 경기력, 토트넘의 공격 축구,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맨시티 같은 강팀에게도 통할까? 엔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원톱을 계속해서 고수할 수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6일 이하 한국 시간 손흥민을 PL 파워랭킹 1위로 뽑았는데 케인의 이탈은 분명 토트넘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손흥민은 그의 고통스러운 이탈을 상쇄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는 시즌 첫 세 경기에서는 골문을 열지 못했지만 벌리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토트넘이 경기 초반 실점 후 반등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능력을 적시에 상기시켰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활력을 되찾는 토트넘의 높은 압박을 주도했고 필요할 때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이면서 성공적인 복귀포를 가동했다. 라고 호평하면서 원톱 손흥민을 이야기했다. 토트넘 호스퍼는 2일 오후 11시 영국 벌리에 위치한 터프 무어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4라운드에서 벌리를 5에서 2로 격파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4경기 무패와 함께 승점 10점, 3승 1무, 11득 4실으로 2위에 안착했다. 손흥민 쇼였다. 손흥민은 최전방에 나서 마노르 솔로몬, 데얀 쿨루셉스키와 호흡을 했다. 벌리에게 실점을 먼저 했는데 손흥민이 솔로몬 패스를 환상적인 칩샷으로 연결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제임스 매디슨이 연이어 득점을 기록했다. 역전에 성공한 토트넘은 손흥민의 멀티골로 사실상 경기 종지부를 찍었다. 당연히 경기 최우수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이번 해트트릭은 의미가 있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이번 벌리전 해트트릭은 손흥민의 EPL 통산 4번째 해트트릭이었다. 손흥민의 첫 해트트릭은 2020년 9월이었는데 이후 손흥민보다 해트트릭이 많은 건 엘링 홀란드뿐이다 고 전했다. 손흥민은 슈팅 5회를 날렸는데 이 중 3회를 유효 슈팅으로 만들었다. 유효 슈팅 3회는 모두 득점으로 이어졌다. 키패스 1회, 드리블 성공 1회, 크로스 성공 1회, 1회 시도 등을 올렸다. 다른 경기들보다 터치, 패스 횟수는 적었고 키패스도 적었지만 완벽히 주포 역할을 해주면서 토트넘의 대승을 이끌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10점 만점을 주며 첫 골은 솔로몬과 패스를 주고받은 후에 골키퍼를 제치고 넣었다. 아름다웠다. 그런 다음에 포로의 패스를 통해 두 번째 골을 넣었고 해트트릭까지 완성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이전과 다른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중심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에 완벽히 녹아든 모습을 보여줬다. 고 극찬하면서 평점 10점 만점을 준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축구 전문가 존 베넷은 BBC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팬들 사이에 유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경기력이었다. 특히 손흥민과 매디슨의 호흡이 뛰어났다. 수년간 같이 뛴 것처럼 보인다. 엔제볼은 벌써 성공적이다. 고 이야기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 후 최전방은 토트넘의 고민이었다. 산 블라호비치, 란달콜로 무아니 등 스트라이커 자원들과 연결은 됐으나 영입은 없었다. 심지어 로메루 루카쿠 영입설도 있었다. 결국 정상급 스트라이커 영입은 없었다. 아르헨티나 유망주 알레조 벨리즈가 오긴 했지만 즉시 전력감은 아니었다. 존슨이 5,500만 유로, 약 785억 원의 영입이 되긴 했다. 존슨은 전천후 공격수로 공격 모든 포지션에 나설 수 있다. 커리어 동안 우측 윙어로 제일 많이 뛰었고 세컨드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센터 포워드, 좌측 윙어까지 두루 소화했다. 센터 포워드로 24경기를 소화했고 8골이 도움을 올렸다. 이 점에서 보면 최전방 자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활약한 걸 생각하면 쿨루셉스키와 우측 자리를 다툴 선수로 보는 게 맞다. 최전방이 익숙한 선수는 히샬리송뿐이다.
에버턴 에이스이자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 히샬리송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아예 다른 선수가 됐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뚜렷하게 보이며 집중력과 득점력은 최악 수준이다. 탕기 음돔벨레와 더불어 토트넘 역대 최고 먹튀의 이름을 올리기 직전이다. 케인이 나간 후 중요성이 높아졌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계속 기용했으나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축구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일어났다. 메디슨, 페드로 포도, 데스티니 우도지 등이 공격 템포를 살려도 히샬리송이 망친다는 지적이었다. 히샬리송이 교체로 나가면 좌측에 있던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했는데 경기 내용이 훨씬 나아졌다. 연계를 하는 선수들의 능력도 극대화됐다. 벌리가 높은 수비 라인을 형성하는 팀이기에 히샬리송을 빼고 손흥민을 넣어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원래는 최전방 운영으로 보면 히샬리송이 1안, 손흥민이 2 아니었을 텐데 벌리전 이후 우선 순위가 완전 바뀐 듯하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9번 유형 선수보다 미드필더 및 다재다능한 공격수 영입에 집중했다. 손흥민이 있어 가능했다. 손흥민의 압박 능력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드리블 능력도 좋은데 이는 다른 9번 선수들과 차이점이다. 앞으로도 손흥민의 득점력을 기대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손흥민 활약을 봐도 히샬리송이 매우 부진해 생긴 팀 상황을 봐도 손흥민 원톱은 필수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윙어로 솔로몬, 이반 페리시치, 쿨루셉스키, 존슨이 있어 측면 걱정은 최전방보다는 적다. 2. 항명파동, 메뉴 탕하. 영 레전드 제라드가 품는다. 사우디 아레티파크 임대 제한 예정.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훈련 태도 논란을 일으킨 제이든 산초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잉글랜드 대표팀 레전드와 함께 새로운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등장했다. 미국 매체 CBS 스포츠는 7일 한국 시간 아레티파크는 사우디 이적 시장 종료를 앞두고 산초 임대 이적을 제한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다. 산초는 최근 아스널전에서 명단 제외된 이후 에릭 턴 하흐 감독과 훈련 성과에 대한 설전을 벌이며 비판받고 있다. 지난 2021년 8,500만 유로, 약 1,216억 원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유로 이적한 산초는 2022-23 시즌까지 79경기에 나와 공격 포인트를 12골 6도움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고, 결국 턴 하흐 감독은 올 시즌 산초를 계획에서 배제한 듯한 결정을 보여줬다. 산초는 리그 4경기 중 3경기에 서교체 출전에 그쳤으며 4라운드 아스널전에서는 아예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턴 하흐는 지난 아스널전 후 산초의 명단 제외 이유에 대해 훈련 성적에 따라 선발하지 않았다 라며 메뉴에선 매일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산초는 선발되지 않았다 라고 설명했다. 턴 하흐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산초는 훈련에 대한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 반박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산초는 여러분들이 읽은 모든 것들을 믿지 않았으면 합니다. 난 사람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라며 난 이번 주에 훈련을 매우 잘 수행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루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라고 해명했다. 이어 난 오랫동안 희생양이 됐는데 이는 불공평하다. 라며 내가 하고 싶은 건 웃으면서 축구를 하고 팀에 기여하는 것이다. 난 코칭 스태프가 내린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 매주 환상적인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며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배지를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후 게러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까지 나서서 산초의 훈련 태도를 비판하며 산초에 대한 여론은 더욱 나빠졌고 메뉴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는 이 논란을 끝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열려있는 이적 시장인 사우디로 가는 것이다. 아니면 벤치에 앉아 남은 시즌 동안 선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라며 사우디행을 택하던지 선발에서 제외되는 것을 감수하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산초 영입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던 사우디가 실제로 임대 제한을 준비하며 그가 여름 이적 시장 막판 맨유를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 CBS 스포츠는 알 에티파크는 산초 임대 영입을 위해 11시간 안에 입찰을 제안할 예정이다. 산초는 자신이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선수와 감독의 관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커졌다. 스티븐 제라드가 감독으로 있는 알 에티파크는 산초에게 일시적으로 맨유를 떠날 수 있게 유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산초는 남은 기간 사우디에 진출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라며 알 에티파크의 산초 영입 준비를 전했다. 이어 구단은 거래에 구매 옵션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지만 맨유는 적은 시간 때문에 임대 계약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산초가 이적에 마음을 열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며 알 에티파크는 제라드 감독하에 조던 핸더슨, 더마레이 그레이 등을 확보했다. 라며 산초가 아직 사우디 이적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제라드 감독 체제로 운영 중인 알 에티파크가 임대로 그를 유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초에게도 알 에티파크의 제안은 매력적일 수 있다. 출전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무대이며 막대한 연봉과 함께 자신이 속했던 잉글랜드 대표팀 레전드인 제라드 감독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팀 적응도 핸더슨과 그레이의 존재로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산초가 사우디로 향한다면 지난 겨울 맨유를 강타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논란이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당시 호날두는 선발 제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언론 인터뷰에서 에릭 텐하그 감독을 비롯해 동료 선수들 그리고 구단 자체를 맹렬히 비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호날두는 맨유와 계약 해지 후 사우디로 이적하며 친정팀과의 인연을 마무리하게 됐다. 결국 산초 또한 맨유를 떠나 사우디로 향한다면 자신의 맨유 선배였던 호날두와 같은 길을 걸으며 맨유와는 완벽하게 갈라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 태도에 대한 꾸준한 논란으로 감독과 설정까지 벌이며 논란을 키운 산초가 이적 시장 막판 출전을 위해 사우디행을 택할지에 맨유 팬들의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